안녕하세요 여러분, GTF 특공대 곽정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일상대화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일상대화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몇몇의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론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또 파이널 테스트도 한번 같이 도입을 해보고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일상 대화 부분에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상 대화입니다. 자,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냐면 여행, 휴가, 숙박 아니면은 카페, 식당, 가게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장소 방문에 대한 대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연, 티켓팅, 미술관, 워크숍, 축하 파티 등 문화생활 경험에 대한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에 볼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군가하고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 거죠. 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남녀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밑에 보면 대화의 주요 흐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교류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보고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 뮤지컬 보고 왔는데 너는 본 적이 있니? 라고 이제 묻게 되죠. 아, 나 그거 들어봤어. 되게 재밌다고 했던데 너는 그럼 봤던 거니? 나 얼마 전에 그거 보고 왔는데 말이야. 근데 너 그거 알아? 나 티켓을 하나 더 구하게 됐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아, 정말? 너 언제 시간 되니? 이렇게 나 그때 시간 돼. 아, 그래? 그러면은 그때 우리 한번 가서 보는 게 어떨까? 라는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뮤지컬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세부 디테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남자 그리고 여자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줬다. 자, 그리고 여자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줬다라는 부분들을 잘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겠죠. GTF 듣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OT에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론을 듣는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거라 저와 함께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어떠한 부분들을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날려버리고 남겨야 할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런 훈련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는 이렇게 되죠. 너 언제 시간이 되니? 나 시간 돼. 그래, 그럼 그때 같이 한번 갈까? 좋아, 같이 가자.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마지막 문제로는 이 둘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GTF의 듣기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주인공은 무엇을 하게 될까? 그 다음으로 나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에게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the next movement, 다음의 동작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일단은 어떠한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제는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보게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 빈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시험에 주로 등장을 하게 될까라는 거를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어떠한 파트 1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를 내가 사전에 알고 들어가게 된다면 혹시나 질문의 몇몇 파트를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듣기가 쭉 하고 이제 진행이 될 때 집중하고 특정 정보를 찾으려고 나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빈출 문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될까? 그리고 사전에 나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은요. 27번 문제, 대화, 소재, 그리고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 소재가 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파트마다 늘상 존재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둘의 대화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둘의 주제가 뭔데? 소재가 뭐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아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 대화라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뭐 공연의 내용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뭐 운동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대회에 대해서 친구랑 앉아서 뭐 주제를 이거 뭐 이런저런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그거의 중심 소재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묻게 되는 것은 바로 소재 파악, 주제 파악입니다. 자, 이 주제 파악과 소재 파악은 등장할 거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What are 화제 1 and 화제 2 discussing? 이렇게 나와요. So what are John and Mary discussing?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둘은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소지가 뭐죠? 만약에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으면은 공연이다. 아니면은 뭐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스포츠다라는 걸 잡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why does 화자 2 want to attend the exhibition with 화자 1?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화자 2는 원할까요? 화자 1과 exhibition에 참여하기를 이유가 있겠죠. 나 이번에 나 티켓을 받게 됐거든. 나 한동안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어떠한 게 글쎄 몇 월 며칠에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너 시간 그때 되니? 같이 가면 좋겠다. 자, 이게 이제 주제의 소재가 되고 왜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재 파악, 주제 파악은 항상 어떤 파트든 나오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번부터 32번까지. 28번부터 32번까지 는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여러분. 제가 OT 때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목표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힘을 빼도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좀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파트 1의 주제는 물을 것이다. 그게 몇 번이었죠? 바로 27번이라고 했어요. 주제를 파악하고 소재를 파악했어요. 주제 파악하고 소재 파악했으면 이제 뭘 하게 할까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까? 주된 패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화자가 무엇을, what, 왜, why, 어떻게 했는지를 묻게 된다. 이제 육하 원칙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What part of the movie did 화자 2 like the mos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둘이 같이 봤어요. 또는 각자 봤을 수도 있죠. 야, 너도 그거 봤어? 너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지? 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So what part of the movie did 화자 2 like the most?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했던가? 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why is 화자 1 looking forward to visiting a souvenir shop?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화자 1은 기대하고 있을까요? souvenir shop을 방문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how most likely did 화자 2 make up for bad grades? make up for 어떻게 해서 화자 2는 나쁜 성적을 make up for 보충 보완하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묻게 된다. 자, 그러면 주제를 파악을 하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친구랑 대화할 때 그 패턴이나 흐름을 좀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 영화 봤어? 나 봤어. 그지. 그거 정말 재밌지 않았니? 너무 재밌었지. 야, 너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니? 아, 나는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인상적이더라. 그치. 사운드 이펙트. 장난 아니지 않았니? 자,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 깊이 있게 조금 더 세부적, 엄청 깊이 있게도 아니죠. 봤다라고 한다면 서로 어떤 내용들을
나누게 될까라는 나의 상황을 대입을 시켜가면서 들을 필요도 있다. 자, 그러면 그 흐름과 그 줄기가 나의 이 파트 1에 집중을 해서 내가 잡아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책에서 according to에 집중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Part 1 같은 경우는 남자도 등장을 하고 여자도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제가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여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정보가 혼합되고 믹스업이 돼서는 안 돼요.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서 정확하게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어떤 정보를 줬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냐면 바로 according to입니다. According to John, according to Mary 이렇게 되면 Mary에 따르면 그리고 또 John에 따르면 인 거니까 그 특정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줬을까? 자,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할 때도 남자가 무슨 말을 했고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분리시켜 노트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According to John, why should Sarah join the party? John에 따르면은 왜 Sarah는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물었으니 John의 의견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구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가 끝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도록 만드는 문제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파트 1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마지막에 이 화자는 또는 특정 인물은 무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라는 질문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이미 그러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부분은 무엇일까? 라는 거를 찾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질문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What will 화자 1 and 화자 2 most likely do next?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이 또는 이 둘이서 같이 그 다음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동작은 무엇일까?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What will 화자 1, 화자 2 probably do after the conversation? 이 둘은 대화가 끝나고 난 후 아마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 자, 이러한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셔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동작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우리는 정보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흐를지 그 플로우를 한번 잡아 드려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자. 자, 그러면 문제를 제일 먼저 들려주게 될 건데 설령 내가 문제를 놓친다 하더라도 그 흐름대로 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러면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가이드와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주거니 받거니가 막 시작이 될 때 나는 흐름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 이 둘의 대화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집중해서 필요한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둘 간의 대화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플로우를 기억할 것. 자, 요거를 꼭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빈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파트 1에서는 최상급 the most에 들어가는 the prettiest, the fastest, the most expensive 자, 이런 식으로 최상급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다뤄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질문에서 언급된 최상급은 담화에서도 화자가 거의 똑같이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꿀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파트 1에서 가능하면 문제와 그리고 세부 디테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꼭 맞출 수 있어요. 세부적인 또 전략도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파트 1에서 빈번하게 여러분에게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급이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썼던 그 내용을 둘 간의 대화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알겠죠? 저 이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꿀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될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을까요, 여러분? 네, 들어보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둘 간의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그 문구가 그대로 반복되는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Part 1. Example. Now listen to the question.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interview? 네, 자, 잠깐만 끊을게요.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interview? 자, 이렇게 물었죠? 최상급 여러분 잡아내셨을까요?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interview? 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interview. The biggest challenge.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그럼 둘 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I've heard that the interviewers from the company ask very difficult questions like, why should we hire you? Or, how do you deal with conflict with a coworker? It must be challenging, isn't it? 네, 여기서 잠깐만 끊어볼까요? I've heard that the interviewers from the company ask very difficult questions like, why should we hire you? 나 들었는데 인터뷰어들이 어려운 질문들을 묻는다며 예를 들어 Why should we hire you? 우리가 왜 당신을 고용해야 되죠? Or How do you deal with conflict with a coworker? 또는 어떻게 해서 동료들하고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죠? It must be challenging, isn't it?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자, 이런 질문들이 너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Well, the biggest challenge was that the interview lasted for an entire day. Well, the biggest challenge was that the interview lasted for an entire 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Well, the biggest challenge was that the interview lasted for an entire day.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죠. 뭐였냐면 그 인터뷰가 하루 종일 계속 갔다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interview?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interview? 라고 하고, 그래서 여자 성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It must be challenging, isn't it? 발동을 걸기 시작해요. 앞에서 내가 들었던 그 challenge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성우가 bam 하고 터뜨리게 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Well, the biggest challenge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 사용했던 문구가 일단은 warming up으로 야, 나 이제 단서 준다 라고 하면서 여자 성우가 한번 던져요. challenging. 그러자 그거를 딱 받아치고 남자 성우가 the biggest challenge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질문에 노트 테이킹을 해둔 상태이고 챌린지에 대해서 물을 것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내가 들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똑같이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나오게 됐을 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했는데 the interview lasted for an entire d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진행이 됐어. 자, 이 부분을 딱 듣고요. 자, 보기에서 A. The interview was conducted all day. 이게 나오게 되죠. 그 인터뷰는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He had a hard time answering difficult questions.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성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어려운 질문들을 막 던진다고 하더라고.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 그지 않아? 자, 이 부분에서 현혹되지 말았어야 했던 거죠.
그거는 여자 성우가 야, 너 면접 봤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건 hearsay죠. hearsay. 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카더라라는 거를 여자가 던진 거를 우리가 정답으로 캉 하고 물으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됐을 때 그것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였어. 이걸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자 성우가 얘기했던 부분이 보기 B로 빡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정답은 무엇이다? A다. 야, 이거 엄청난 거죠. 질문에서 내가 들었던 내용이 성우가 그대로 반복을 해준다? 우리가 듣기를 문제 풀 때 가장 두렵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단서, 포착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답이 되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단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처음부터 긴장하고 다 들어야 되니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자, 그런데 최상급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서 사용했던 문구를 그대로 성우가 되받쳐서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꿀팁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진짜 그래? 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1강으로 Part 1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려 봤어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플로우를 탈 것인지 기억하고 있자. 자, 그렇다면 내가 설령 문제를 놓친다 하더라도 또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플로우대로 흐른다면 나는 노트 체킹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정보를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듣기를 들을 때에도 그러한 플로우로 흐른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역시 둘 간의 대화가 길다 하더라도 흐름은 잡고 있는 거라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도 잡게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art 1에서 최상급의 표현에 집중하자. 그 최상급의 표현은 문제에서 내가 이제 들었던 내용이 성우가 그대로 되받다 쳐서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적으로 같이 만나서 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